이 횡재운이 들어올 때 지나치기 쉬운 작은 징조들이 있어. 네, 안녕하세요. 하나보살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돈이 들어오는데 이상하게 들어온 만큼 계속 빠져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있지, 많지. 두 가지 부류다. 아, 왠 줄 알아? 돈이 들어왔어. 나 돈 들어왔다. 그리고 막 돈을 진짜 하염없이 쓰고 다니는 사람, 계획 없이. 그리고 또 하나는 사주에 깨지는 부분이 있어, 제복이. 그럴 때에는 항상 내가 돈이 들어오잖아? 그럼 나한테 쓰지 않아도, 쓸 이유가 없어도 희한하게도 돈이 들어오면 돈 냄새가 나나 봐. 꼭 뭔가 어디에서 돈이 나갈 균형이 생긴다든지 뭔가가 깨지는 경우가 되게 커. 그런 사람들이 재운이 좋다 나쁘다라고는 말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 재운이 좋다라고 볼 수는 없어. 근데 다만 이게 재물은 가지고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긴 거야. 내가 곡식 창고에 말 그대로 곡식을 갖다 집어넣는데 쥐새끼가 야금야금 빼돌리는 것처럼 구멍이 나 있는 거지. 그러면 이런 거를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 누구나 다 엄마 뱃속에서 타고 태어나는 살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근데 이게 이런 사람들처럼 빈번하게 작용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한 번씩 뜨문뜨문 작용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런데 이 사주에 파라는 게 있는데 이 파라는 거를 짊어지고 들어오면 희한하게도 이게 어떻게 돼? 유리하고 부딪히면 어떻게 돼? 깨지죠. 깨지지. 그러니까 그렇듯이 뭔가가 이렇게 뭉쳐지고 움직여질 때 흐트러지는 그런 사주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경우가 조금은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는 사실 내가 금전이 생기잖아? 돈으로 절대적으로 갖고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금전이 생기면 이거를 내가 뭐를 할 때까지 기다려야지 땡큐, 좋은 생각이야. 다만 이거를 좀 묶어놓을 필요성은 분명히 있어.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묶어놓냐?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대출을 조금은 더 받아서 산다든지. 왜? 역으로 내가 그 부동산을 사지 않아도 돈은 어차피 나갈 거거든? 자, 그런데 내가 대출을 받아. 그럼 그 대출을 받으면 이자는 분명히 새 나가는 돈이야. 그렇지만 내가 그거를 그래도 묶어놓으면서 그게 새 나갈 수는 있는 거잖아. 근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이 나한테 거의 바닥이 날 정도로 훅 들어왔다 훅 나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지. 횡재운, 로또에 당첨되고 이런 거. 나도 좀 로또에 좀 당첨돼봤으면 좋겠어. 이 횡재운이 들어올 때 흔히 지나치기 쉬운 작은 징조들이 있어.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많지. 그게 뭐냐? 첫 번째. 재물 흐름을 만들어주는 귀인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때. 두 번째, 거지 마인드가 없어질 때. 왜 그러냐면 사실 이런 운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인 거거든요. 내 노력이 90%와 10%의 운도 되게 중요해요. 아니 입장 바꿔 생각해봐.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있으면 감 떨어지냐? 뭔가 나한테 떨어져 하고 기다리고 있지만 이 턱만 나갈걸? 내가 그걸 어떻게 움직이냐의 그 노력도 되게 중요한 거는 맞는 거야. 그래서 스스로도 노력형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지. 꿈에서 조상님들이 나와서 선몽을 해주는 경우도 있어. 그게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 어느 곳에 있었는지.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해석의 방향이 진짜로 달라. 예를 들어서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런데 사람이 돌아가시고 나서 진짜 복을 갖다가 주는 경우도 있고 꺾어지는 집도 있어. 왜냐면 그거는 그 타이밍이 안 맞으면 진짜 그렇게 바람이 부는 경우 있거든. 우리 할아버지가 나한테 꿈에서 등거북이를 7마리를 나한테 딱 갖다가 집어주더라고.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진짜 한이 많았던 게 제대로 못 드시고 돌아가셨어.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분을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그래도 못 먹고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으니까 뭔가 좀 빌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분을 이제 빌어드린 거야. 근데 그렇게 해서 보니까 이분이 이제 뭐가 됐는지 그 형상들을 놓고 보니까 그때 딱 육각, 칠각을 그렸거든요. 근데 거기에 거북이가 딱 박혀 있었는데 나한테 꿈에 진짜 거북이 7마리를 딱 주고 가시더라고. 내가 너 3년을 내리치고 들이치게 도와줄게 라고 나한테 진짜 그러더라고. 그런데 진짜 바쁘게 시작을 하는데 정말 진짜 정신없이 살았거든요. 사실 이게 횡재운이라는 것 자체는 그지 새끼도 어떤 사람이 옆에 들어오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위치가 달라져요. 제일 중요한 건 정말이야. 귀인이 다가왔을 때 아무리 진짜 높은 자리에 있고 높은 사람이라도
옆에 자철령 우베코가 잘못 들어와서 이 사람을 커버를 못 해주면 그 사람은 아무리 저 위에 있다가 뚝 하고 떨어질 수도 있어. 아, 그러기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의 역할도 되게 크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지. 우리가 몰라서 그래. 그래서 그런 일상에서 무엇인가가 움직여지는 것도 되게 크다라고 보여지는 거야. 그러면 그 귀인, 이 사람이 나한테 귀인이겠다라고 느낄 수 있는 뭔가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근데 이게 있다? 어떤 사람한테는 안 좋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게 그 사람이 나한테 들어왔을 때 뭔가가 플러스가 되는 경우도 있어. 나하고는 잘 무엇인가가 이루어져 있지만 야, 쟤 진짜 아니야. 막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할 수도 있어. 그럴 때는 사실 남의 말에 조금은 귀를 기울이는 거는 그냥 참고일 뿐 그걸 너무 이렇게 갖다가 넣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 다만 이 행재운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지나칠 수 있는 징조 중에 하나는 그동안에 내가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이 안 터졌어. 그런데 그 노력에 있어서 갑자기 뭔가가 막 일들이 벌어지고 뭔가가 보상이 돼. 그리고 뭔가가 그로 인해서 내가 막 뭔가가 좀 편해지고 있어. 이것도 어떻게 보면 행재운이나 마찬가지잖아. 그리고 또 가만히 있어도 그 돈이 뭔가가 생기는 일이 계속돼. 아니면 뭔가가 내가 영업을 하는데 이런 영업이 안 먹혔는데 갑자기 이게 막 하나가 터지기 시작하니까 막 계속 연결이 돼서 터져. 야, 얘한테 해봐. 또 아니면 사업을 하는데 뭔가가 이게 막혀 있었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냥 내가 생각지도 않은 못한 곳에서 계속 뭔가가 오다가 들어오기 시작을 해. 근데 내가 기본적으로 했던 거에서 뭔가가 그게 안정적으로 그냥 내가 나가는 금전은 어느 정도가 이렇게 해서 움직여진다고 하더라도 네. 만약에 근데 그게 사실 그냥 그런 정도지 이게 확 커지지는 않으면 그거 하잖아.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사이드 내가 그런 쪽으로 생각해보지는 않았어. 그런데 오히려 그쪽 사업이 더 잘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가매 이걸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윤회사상이라는 거는 진짜 중요해요. 이 조상의 업이라든지 내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되고 이 윤회라는 거는 그게 당대에 걸려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후대에 걸려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 그 죄업이라는 거는 이루 무시하지를 못해. 그런 부분에서도 희한하게도 자손이 안 풀리거나 꺾어지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정말로 왜 어떤 부분 때문에 내가 정말 해도 뭔가가 일이 안 풀려. 그럴 때는 그 이유가 뭔지를 물어보고 가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인 거지.